네, 안녕하십니까. 한 교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한 주간 동안 또 매매는 또 잘 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코스닥 모두 이제 소폭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또 한 주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이제 끝이 없는 조정은 없다라는 얘기들을 참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증시가 워낙에 힘들고 답답한 장세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또 그런 상태에서 장이 조금 올라갔다 떨어지고 하는 그런 흐름이 반복되다 보니까 시장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고 자포자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강조드렸듯이 조정은 반드시 끝나게 돼 있고요. 또 그 얘기도 하나 말씀드렸었죠. 자, 그 얘기도 하나 말씀드렸는데 주가는 말씀드렸죠. 주가는 떨어지고 올라가는 것을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주가 바닥권과 천정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자, 요 바닥권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최악의 상황에서는 정말 앞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너무나 무섭죠. 경기가 안 좋고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으니 어쩌고지 하면서 증시가 계속 떨어진 상태고 그런 상태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급락세가 나오는 상태고 이 안에는 정말 너무나도 많은 악재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살 엄두를 내지를 못합니다. 너무나 시장 자체가 불안하고 나오는 뉴스마다 안 좋은 뉴스가 많기 때문에. 그러나 결국에 거기가 최악의 상황이 결국엔 주가가 바닥권이었고 그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정말 주시장에서 너무나 많은 이런 최악의 구간에서 바닥을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반대로 이 구간은 뭡니까? 주식 투자자의 70% 이상의 개인 투자자들이 이 꼭지에서 주식을 사는 경우 많죠. 왜 그렇습니까? 이때는 증시가 좋아가지고 앞으로 증시가 더 가느니 경제 지표가 너무나 좋고 아주 주변에서 주식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증시는 더 갈 거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굉장히 시장 분위기가 좋죠. 근데 증권시장은 어떻습니까? 결국엔 경기에 선행하듯이 결국에는 꺾이는 이런 흐름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지금 현재 한국 증시는 위치는 과연 어떤 위치가 된 것인가? 말씀드렸듯이 아직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고 공격적으로 배팅하기는 쉽지는 않은 상태입니다만 한국 증시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긴 시간 박스권 장세를 연출을 해왔고 그 박스권 과정의 수렴 과정의 끝에서 소폭의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는 만큼 또 주변 여건들도요. 지난 1년 작년과는 다르게 주변 여건들도 많이 개선되는 조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가 개선될 수 있는 어떤 시그널들이 분명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분명 지금 현재 증권시장은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찍고 고개를 들고 있는 그런 과정들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구간이 중장기적으로 대바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이 구간이 본격적인 상승의 시발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보시고 우리 시청자들 자신감 있게 시장을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또 이제 간단하게 좀 브리핑을 해보면서 전반적인 어떤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망하고 전략적인 부분들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0.27%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도 0.64%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기술적 분석상에서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먼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서 가겠습니다. 코스피 일봉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자, 여기 보시고 그리고 여기 박스 상단 그리고 중간에 눌림목을 주는 이런 구간이었었죠. 제가 지난주에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이 구간 가서 눌림을 주고 있는 이 구간 눌림 후에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드렸는데 결국엔 지금 N자 상승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형태예요. 흐름 자체는 좋습니다. 흐름 자체는 좋고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추세적인 눌림목을 주고 반등에 나서고 있는 상태고 직전 고점을 뚫었어요. 직전 고점을 뚫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추세적인 상승 반전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고 재반 이평선이죠.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은 정배열 상태로 돌아서고 있는 상태고 나머지 60일과 120일과 300일 이평선이 저항을 받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 강력한 저항선에 맞닥뜨린 상태에서도 주가는 많이 밀리지 않아요. 오늘 음봉이 전개가 되긴 했습니다만 강력한 저항선에 맞닥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음봉이 나타나고 있고 더 중요한 부분들은 거래량이 어제까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좀 줄긴 했습니다만 이 고점대 매물들을 상당히 많이 받아내는 이런 반발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셔야 돼요. 결국에 시장은 지금 현재 고점에서 매물을 받으면서 관망세가 오늘은 나타났습니다만
연이틀 동안 나흘 동안 거래가 증가했죠. 그만큼 반발 매수가 들어온다는 얘기고 다음 주 초반 정도 선에서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면서 주가가 재반 이평선을 뚫는 이런 흐름까지 연출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확률적으로 가능성 측면에서는 저는 다음 주에는 이 재반 이평선을 뚫고 코스피 지수 그래도 2150 정도까지는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충분히 하고 있고요. 막연하게 기대만 하면 안 되죠. 느낌으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분명히 있고 그런 모멘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보시고 시장에서 좀 자신감을 좀 갖기 바라고요. 요걸 다시 이제 차트를 좀 줄여서 한 가지만 더 제가 또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일봉상의 코스피 지수의 흐름 계속 강조드렸었죠. 현재 위치에서 2000선에서 지금 코스피 지수가 세 번째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죠?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아요. 계속 강조드렸듯이 지수 바닥에 대한 가능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이 2000포인트는 전쟁이 나지 않는 이상, 금융위기가 오지 않는 이상은 2000포인트를 깰 가능성은 높지 않고 벌써 세 번에 걸쳐서 바닥을 다진 만큼 바닥 가능성은 더 높아요. 확률적으로는 지금은 곧바로 치고 가는 흐름은 아니고요. 제가 보기엔 이 재반 이평선을 중심으로 장세가 좀 더 수렴 과정이 진행되고 나서 시장이 반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최소한 하락에 대한 공포감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절대 지금 이렇게 지수가 바닥을 찍고 움직이는 구간에서는 무서워하지 말자라는 거, 그거 하나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월봉 차트를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봉 차트. 자, 코스피 지수 월봉 차트인데요. 이것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2000선과 1900선 요 사이입니다. 제가 한국 증시가 약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이렇게 2000선에서 1900선 사이에 장기간에 걸쳐서 이 구간이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10여 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2000포인트까지 돌파를 하고 나서 한국 증시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횡보세를 기록하고 있고 이것이 아주 강력한 지지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2017년 증시가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랠리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가지고 갔다가 정책이 잘못되면서 결국 주가는 다시 밀렸었죠. 그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쌍바닥을 만들었고 이번 달에 지금 양봉이 나타나는 이런 형태입니다. 2000선에서 지수가 쌍바닥을 또 만들어내고 있는 이런 과정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구간,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 달라지고 있는 구간이 뭡니까? 정부의 정책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끌어내려는 어떤 정부의 정책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계 4대 강국으로 이끌겠다는 그런 새로운 비전까지 제시를 한 이런 상태고요. 그죠?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 또 금리 인하 가능성,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반기 증시는 최소한 지금보다는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한국 증시는 작년보다는 더 개선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 구간 코스피 지수 2000포인트 초반이 새로운 출발선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부분에서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자신감 있게 보시게 되면 시장에 대한 종목군들과 주도주까지 또 그리고 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신이 없으시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시장이 지금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자신감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기술적 분석상 요거 말씀드렸고 이제 코스닥 시장을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요. 코스닥 시장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코스피 시장하고 따로 보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단기적인 등락 자체는 약간은 차이가 나더라도 결국에 방향성은 똑같아요. 자, 코스닥 차트 또 일봉도 마찬가지죠.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대체로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올랐죠. 자, 차트를 좀 키워보겠습니다. 차트를 키워보면 저점 찍고 올랐죠. 오를 때 강합니다. 그만큼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거래소 시장보다는 강해요. 그리고 단기 상승에 따라 살짝 눌림목을 주고 다시 반등에 나섰고요. 코스피 시장과 마찬가지로 재반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오늘 음봉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또다시 연이틀째 늘어났고 전체적으로 지난 나흘 동안은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보다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반발 매수세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점에서 매물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그 매물들을 반발 매수가 들어오면서 받아내고 있는 소화하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제압한 이평선을 뚫지 못하고 음봉을 그린 상태에서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다음 주 내지는 늦어도 다다음 주 정도까지는 밀집대를 돌파하는 그런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지수가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코스닥 시장도 제반 이평선을 뚫는 이런 반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는 신규 매수세들 그리고 나흘 동안 단기적으로 오른 데 따른 차익 매물들을 소화해낸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다음 주에도 역시 거래량 증가하면서 추가적인 반등세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정 장세가 오히려 일부 유망 종목에 대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로 기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 부분들 우리 시청자들 꼭 체크를 하시고 대응을 하자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시장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적인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 주간을 기준으로 제가 코스피 시장의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의 흐름의 수급들을 좀 보겠는데요. 주간을 기준으로 한 주간을 기준으로 외국인들은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 코스피 시장은 여기입니다. 여기 외국인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에서 약 4,105억 정도 순매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에서는 1,087억 정도 소폭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자, 기관 투자가들은 어땠습니까? 기관 투자가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4,287억 정도 순매수고 코스닥에서는 478억 정도 순매도입니다. 지금 지난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거래소 시장에서 모두가 동반 순매수가 나왔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물량을 털고 기관 매수가 들어오는 그런 수급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부분이 바로 요거예요. 연기금입니다. 연기금. 최근 증권시장은 연기금 매수로 인해서 종목군들의 반등 장세가 좀 진행이 됐었는데 한 주간 동안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코스피 시장에서 연기금들이 3,435억 정도 순매수고요. 코스닥에서도 515억 정도 순매수입니다. 결국에 기관 투자가들의 수급은 모두 연기금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래소 시장은 기관하고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유입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거래소 종목군들이 그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만 분명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좀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이 털고 기관들이 매수하는 이런 수급이 약간의 수급이 충돌하는 이런 형태가 진행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다음 주 시장에서 어떤 수급이 연출될지는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급도 결국엔 어떻습니까? 지수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코스피 지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직전 고점 돌파하고 제반 이평선을 돌파할 때 코스닥 시장 쪽에서도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에 지금 거래소 시장의 수급이 개선됐기 때문에 다음 주에 코스피 시장이 외국인과 기관들의 수급에서 추가적인 반등이 났을 때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같이 개선될 수 있는 여러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꼭 체크하시고 수급 상황들은 나쁘지 않다. 자, 그 부분도 아울러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들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종목들로 넘어가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종목들 보시면요. 대형주 쪽으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주 쪽으로 먼저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대형주 쪽 먼저 보시면 자, 지금 이 종목들의 그 흐름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들.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까 제가 수급상 쪽에서 기관과 외국인들의 거래소 시장에서의 수급이 좀 괜찮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었죠. 그 거래소 대형주들 중에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는 종목군들이 뭡니까? 바로 지금 이제 증권주들이죠, 증권주들. 증권주가 오늘도 소폭의 반대세를 기록했고 아주 가랑비 어쩌듯이 이게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은근하게 시세가 나고 있는 겁니다. 무서워서 쫓아가지 못할 정도로. 그런데 지금 시장의 특징은 바로 그거예요. 코스피도 급등이 안 나옵니다. 은근하게 올라가죠. 이런 상태에서 실적이 밤이 되고 있는 증권주들이 그렇게 은근하게 시세를 좀 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볼 게 이제 조선주들입니다. 조선주들도 지금 현재 한국조선해양 0.8%, 삼성중업 1.7%, 대우조선해양이 2.4%인데 대우조선해양 같은 종목들은 바로 글로벌 조선업체들 중에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그런 리포트가 분명히 보셨을 겁니다. 진짜로 실적 좋아요, 여러분들. 결국에 이들 대형주를 중심으로도 일부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중심의 매집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태고요. 항공주들도 최악의 상황은 벗어났다라는 그런 시각들도 분명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목이 다 가고 있는 건 잘 아니죠. 이렇게
일부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씩 개선되는 조짐이 나왔고요. 또 대형주들 중에서 첨단주들도 있죠.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이런 종목들. 자, 이들 종목군들의 흐름들도 지금 흐름들도 상대적으로 강한 흐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뭐예요? 거래소 시장 대형주들이 안 될 것 같으면서도 은근하게 기업 가치가 좋고 실적이 좋은 종목에 대해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나면서 반등이 시도가 되고 있습니다. 워낙에 지금 코스닥 시장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쏠려 있고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이 강하다 보니까 거래소 대형주들은 별로 안 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전문 프로 투자가들은 조금씩 매집을 하면서 시세를 조금씩 이끌어내고 있는 이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주 시장에서 이들 대형주들이 좀 더 강한 시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지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드렸고 그런 가운데 이들 종목들의 실적 개선과 함께 수급적인 측면에서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이 살아있는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다음 주 시장에서도 일부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주도하는 정도는 아니더라도 순환 상승에 의해서 일부 대형주들의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코스닥 시장에서 5G라든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또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 주가가 좀 많이 올랐죠. 물론 그들 종목은 시장에 있는 중심에 있는 주도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장세를 주도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 그 쉬어가는 와중에 일부 대형주를 중심한 선별적인 반등 장세가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들 대형주들은 우리가 너무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아울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트상으로 제가 종목을 좀 몇 개만 좀 봐드리겠습니다. 일단은요, 여러분들 그 포스코라는 종목도 잠깐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자, 포스코라는 종목이죠,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이 포스코라는 종목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대바닥권이죠? 기술적으로도 포스코라고 하는 종목은 누가 봐도 정말 긴 시간 동안 조정을 받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이런 종목이에요. 너무나 긴 시간 동안 지리한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좀 답답할 뿐입니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그러나 포스코라고 하는 종목도 기본적으로 PBR 대비 절대로 저평가된 그런 종목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철강주라는 부분들, 또 미국으로의 수출 환경이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질 수 있는 구석은 더 이상 없다. 결국 주가라는 것은 빠질 만큼 빠지고 조정을 받을 만큼 받은 상태에서 바닥을 다지면 바닥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결국에 지금 당장 못 가더라도 최소한 더 이상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고 아니면 곧바로 가거나 좀 더 옆으로 기었다 가거나 결국엔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결국에 이렇게 저평가되고 낙폭과됐던 이런 대형주 쪽으로도 또 매가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다는 것도 한 번 정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한 종목만 제가 잠깐만 더 보게 되면 자,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자, 앞서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대우조선해양. 자, 이 대우조선해양이라는 종목도 기술적으로 가만히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 자, 조금 더 키워보겠습니다. 예. 자, 대우조선해양이라고 하는 종목의 그림도 마찬가지죠. 이미 주가가 중간 바닥을 다진 상태에서 이게 뭐 주가가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답답합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미 주가가 대체로 27,800원 선에서 벌써 33,000원까지 갑니다. 이게 주식이에요. 결국에 요만큼의 수익인데 그렇게 많이 간 건 같지는 않죠. 하지만 절대로 적은 수익이 아닌다는 게 중요한 거고 오늘 주가가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다 강조드렸듯이 이 회사는 정말 글로벌 조선업체들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종목이다라는 것.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서의 이제 그 M&A가 진행이 되게 되면 앞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초대형 조선사가 탄생함에 따른 시너지 효과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겠죠. 결국엔 펀더멘탈이 있고 수급이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 자체가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덜 올랐던 종목으로 어떤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이러한 대형주 쪽으로도 매가 이동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들 아직 대형주가 뭐 시장을 주도하거나 급등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만 어느 정도의 순환 반등과 더불어서 기업의 가치를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도 여러분들 꼭 알고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중소형주 코스닥 종목 쪽으로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살펴보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역시 이제 일부 시스템 반도체라든가 그다음에 OLED, 5G 관련주들의 강세가 아주 두드러지게 나타났었죠. 자, 이들 종목군들의 시세가 참 상당히 강하게 전개가 있었는데, 자, 잠깐만요.
예. 자, 예. 자, 5G 관련주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5G하고 시장의 중심은요. 시장의 중심은 네. 잠시만. 자, 5G 잠시만요. 자, 오늘 그 상대적으로 이제 덜 올랐었던 종목 중에서 자, 삼지전자라고 하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네. 자, 이게 이제 대표적, 지금 이 종목은 5G 관련주의 대표적인 주자들은 아닙니다만 후발주자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에요. 5G 관련주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립니다만 5G는 새롭게 만들어진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엄청나게 큰 시장이에요. 자동차 관련주들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차로 완전히 시장이 바뀌듯이 지금 그 통신 시장도 LTE, 4G에서 지금 5G 시장으로 시장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세상이 딴 세상이 되는 거예요. 통신 시장 자체가. 결국엔 이 5G라고 하는 이 시장은 새롭게 장기적으로 커지고 있는 그런 시장입니다. 지금 5G 가입자가 벌써 100만을 순식간에 넘어가는 이런 흐름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5G 시장이 이제 막 개화하기 시작하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성장 가치가 굉장히 크다라는 부분들 보셔야 돼요. 다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 나오고 중기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5G 관련주는 절대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지 말고 중장기적으로 대장주를 들고 계신 분들은 들고 가시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후발주를 중심으로 내지는 대장주가 가다가 눌림이 나오는 이런 구간을 중심으로 해서는 우리가 포트를 좀 담아놓는 이런 전략은 아직은 유지하는 게 좋겠고요. 5G와 함께 지금 시장의 양대축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카메라 모듈 쪽은 너무 보지 마시고요. 앞으로 시장에서는 여전히 5G하고 시스템 반도체가 시장의 중심에 있는 종목들이니까 이쪽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보자라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절대 무리하게 추격 매수는 하면 안 된다. 조정을 기다려서 조금씩 매지면서 중장기적인 반등에 대비하는 이런 전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체크 포인트는 간단하게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이 다음 주에는 미국 증시가 이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얘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미국 증시는 S&P 500 지수는 이미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나스닥과 그다음에 다우 지수가 사상 최고가 경신이 나올 걸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미국 경제는 아직은 안정된 상태고 골드락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미국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 코스피 지수 말씀하셨죠? 코스피 지수 제반 이평선을 뚫느냐 여부도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저는 뚫을 것으로 일단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다우지수,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할 때 국내 증시도 제반 이평선 위에 올라서서 좀 안정된 흐름이 나올 거로 기대가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라든가 불안감은 크지 않을 거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알고 체크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다음 주 시장에 대한 전략 정도, 전망 정도 간단하게 좀 세워보겠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이제 3중 바닥 찍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스피는 3중 바닥 찍고 지금 올라왔습니다. 올라왔고요. 이제 재반이동 평균선을 돌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반이평선을 돌파를 한다는 것 자체는 시장 자체가 안정권에 접어든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추세 전환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재반이평선을 뚫게 되면 곧바로 못 가더라도 가서 안정권에서 쉬었다가 다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내용을 보시면 되고요. G20정당회담을 통해서는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악재는 없을 걸로 일단 보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금리 인하입니다. 금리 인하는 유동성 장세를 이끌어내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미국이 생각보다 빨리 7월 달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한국도 금리 인하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도 분명히 있다는 것도 보시기 바라고요. 자, 종목별 흐름에 있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었죠. 일부 조선이라든가 증권 등 일부 대형주들의 선별적인 순환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순환 반등에 한번 대비하시기 바라고 여전히 시장의 중심은 5G, 시스템 반도체 그리고 그 뒤에 따라가고 있는 OLED라든가 홀더블 폰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별 흐름들을 계속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다음 주에도 뭐 큰 무리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정부에서 이제 제조업들에 대한 르네상스 비전 선포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지나가는 이슈는 아닐 것 같고요. 정부의 강력한 경기 부양 의지가 될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한국 증시 미래는 조금씩 밝아오고 있다는 거 꼭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